네, 신광섭의 오늘의 포착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인벤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두 개 종목 리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한약품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한약품. 제가 이제 항상 바이오 제약주들 말씀드릴 때 땡땡약품, 땡땡제약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실적, 돈을 버는 회사니까 이런 회사들은 잘 보유하시면 수익 잘 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3대 수액 관련 회사죠. CJ스퀘어, JW중해제약 그리고 대한약품. 근데 대한약품의 가장 점유율이 낮아요. 3등인데 쓰리참버라고 해가지고 동시에 3개의 수액을 동시에 투약하는 이 기술이거든요. 이에 관련된 부분들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약품.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전에 전고점 근처까지는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고점이 여기였거든요. 한 47,000원인데 제가 목표가를 45,000원 정도로 측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정도 자리, 그러니까 2주 전에 딱 이 정도 자리에서 언급해드리고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누가 올릴까요? 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수급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죠. 외국인들이 결국은 끌어올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수익 실현 축하드리고 이제부터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인데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이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전에 전고점이 이날이죠. 9월 8일 날, 작년 9월 8일 날 47,700원인데 여기까지 한번 일단 보셨으면 좋겠어요. 2차 목표가를. 그래서 만약에 내일부터 오늘은 지금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오니까 주가를 계속 올린 건데 2% 올렸다가 이런 날에는 9% 올리고 10% 정도 가까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거든요. 아마 마지막 슈팅이 한번 나올 때가 이 종목의 고점을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지 그 여부만 체크하신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2차 목표가까지는 47,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꼭 살펴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급등 나올 때도 제가 그냥 이 종목은 그냥 편입하겠습니다. 손실 볼 각오하고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림 PMP 종목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사실은 15% 급등이 나왔어요. 이 회사가 이제 어제 종목이 올라갔던 배경은 바로 조만간에 있을 택배 단가 인상, 200원, 300원 정도 인상된다고 하죠. 그거 관련돼서 간접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어제 이 무림 화학 펄프 국내 독점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림 그룹주. 계속해서 무림 PMP, 무림 페이퍼, 무림 SP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져셔야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화학 펄프 관련된 펄프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제 막판에 조금 밀리더라고요. 펄프 가격이. 하지만 경기 민감주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면은 2에서 3년 정도는 원자재 가격이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관련돼서 무림 PMP도 어제 고점 연영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말씀드렸던 배경은 바로 저 PBR 0.5 내외의 PB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저 PBR 1 이하의 밴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연말까지는 PBR 1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오늘 조금은 눌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오늘 거래량 소멸되면서 적당하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안 무너지고 있어요. 통상 이 종목이 끝났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대차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거래량 터지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날 지금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안 보이시죠? 거의 소멸되는 분위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만약 운이 좋다면 양음양 패턴으로 또 양봉이 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무림 PMP는 조금만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약품 저희가 목표 주가에 오늘 이제 도달을 하게 됐고 2차 목표 주가 47,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무림 PMP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리뷰를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포착주를 만나볼 텐데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네, 신화인터텍입니다. LCD도 쇼티지, 여기저기 다 쇼티지네요. 그냥 다 쇼티지입니다. 지금 원자재도 쇼티지고, 그러니까 뭐든 간에 지금 원자재가 기초 물건이잖아요, 물건. 이 물건의 가격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쇼티지 현상들이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화폐 가치가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방위 산업 관련된 부품들이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CD 패널 관련돼서 겉에다가 표면을 뒤엎는
부분이죠. 바로 광학 필름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름 만드는 회사를 제가 왜 가지고 난 배경은 물론 이제 LCD 쇼티지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LG 디스플레이, SK 머티리얼즈도 뭐 있겠지만 네. 대형주 중에서는 뭐 만약에 내가 조금 대형주 매매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신화인터텍이라는 이 중소형주 종목이 이 스몰캡 종목이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선택폭을 좀 넓히시라는 차원에서 바로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된 부품 회사를 좀 들고 나왔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1월 달에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소부장이죠, 결국은. 소부장 으뜸 기업, 국내에 33개 기업 중에서 한 군데로 선정이 됐습니다.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5년 동안 매년 200억씩 R&D 연구라든지 관련된 제조 연구 관련된 설비 라인을 200억씩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원을 받는군요. 예, 그렇죠. 국가한테 지원을 네. 받는 거죠. 산업통상부한테.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연히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유동 자금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설비 투자 라인을 국가 돈으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 특히 이 TV 가전이죠. TV 가전 관련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말부터 굉장히 또 팬데믹이 좀 나왔고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 활동을 못하는 이런 외국인들, 우리나라 마찬가지겠죠. TV 시청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으로 가전 교체가 많이 수요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선예약, 그러니까 수출 관련된 대비해서는 선예약 물품이 대략적으로 지금 공급 대비해서는 지금 20%, 30% 부족한 현상이 지금 출해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당연히 패널 관련된 부품 회사인 신화인터텍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오늘 기본 프레임이죠. 바로 패널, 쇼티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패널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름도 필수적인 소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쇼티지 관련된 단가 인상 그리고 실적적인 어느 정도 증진 가능성들이 충분히 농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화인터텍 개인적으로 신화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치 있게 이제 네. 종목 이름으로 뭐 센스 있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신화인터텍 그러면 우리가 또 볼만한 내용 뭐가 남아 있는지 두 번째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늘 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 기관 수급도 좋은가 봐요. 기관에서 네.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 네. 기관에서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면 보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만든 수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화면만 보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으로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근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기관들이 이 구간에서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대량으로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왔죠. 계속해서 기관들이 팔고 있다가 기관들이 갑자기 연 3일 동안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앞으로 뭔가 쇼티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 구간이겠죠. 아까 복잡해서 잘 모르실 테지만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고 그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여러분들 호가창을 여러분들 유심하게 지켜보시면 이 호가창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죠. 이런 뭔가 프로그램 매수세, 매도세, 뭔가 이제 1, 10, 1, 10 뭐 이런 식으로 호가 단위가 약간 단주 거래가 나오면서 1,000, 2,000씩 들어가는 매매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오늘 계속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에서 뭔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매집을 하는 듯한 이런 흔적이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관이 밀어주는 상승 패턴이고요. 조금만 더 길게 좀 화면을 보면은 여기에서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쇼티지, 반도체 쇼티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왔는데 상승이 나오고 나서 깔끔하게 파동상으로 ABC 지그재그 파동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저는 조만간에 이전에 전고점 영역까지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업이 가능한 상승 패턴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마무리된 어찌 보면 이 종목도 전기 전자 쪽이지만 쇼티지 관련된 부분이겠죠. 소비재죠, 소비재. 경기 소비재 역할로 뭔가 이제 이격 조정이 마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관이 뒤에서 밀어주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화인터텍 기관이 밀어주는 종목이다. 그 부분을 네. 주목해보자라고 두 번째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이제 주가 지금 6%대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는데 3,950원 돌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현재 네. 주가가 3,905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네. 이 종목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제 가격 전략까지 좀 동시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3,950원에서 지금 5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3,95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딱 체크만 도와드리면 지금 약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호가로 한 대여섯 개 호가 나왔는데 네. 딱 이전에 1월 달에 고점 연역이에요. 요 구간에서 대부분 많이 매수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다라고 보면 조금 되는 안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은 악성 매물대라고 어,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요 구간을 가볍게 돌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정도 자리에서 멈추고 만약에 내일 갭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 구간이 좀 나온다면 이 종목은 당연히 갭 상승 이후에 매물들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이 구간에서 3,950원이 이전에 1, 2월 달에 이런 뭔가 물린 분들의 뭔가 매수 단가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악성 매물대인데 만약에 내일 이 부분을 갭 상승으로 크게 넘어서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분들이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왜? 이 매물대를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재수가 좋다면 52주 신고가도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950원선 돌파해보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를 만약에 넘어선다면 이전의 전고점을 당연히 뛰어넘는 가격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4,600원 선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400원 선. 3,400원 선을 조금 넉넉하게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마이너스 한 5, 6% 정도 손절가 잡아드리다가 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시장 안정화 흐름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400원 선 정도로 손절가 6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4,600원, 손절가 3,400원 선 가격 전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매니저님 만나는 방법 들어볼게요. 네, 샵 2034 여러분들 신광섭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1,800명으로 현재 친구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친구가 이제 사칭이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노란톡 친구 추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후 5시에 공개 방송 진행할 테니까요. 대부분 제 종목을요. 목표가는 아시는데 손절가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돼서 종목 리뷰도 같이 좀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5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신 매니저님을 사칭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광섭의 오늘의 포착주 여기까지고요. 신 매니저님은 내일 또 만나뵐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